별 이상한 놈을 만나는데요. 굳이 내 입으로 듣고 싶다면요. 맞아. 내가 스카야. 그 끔찍하고 잔인한 미치광이 말이야. 그녀를 어떻게 했어? 어렵게 만났는데 방해받으면 안 되잖아? 안 그래? 그 애가 너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걱정 마. 나도 벌써부터 미움받고 싶진 않으니까. 그 애는 안전할 거야. 지금은 우리 둘만의 시간을 즐기자고. 다른 사람들은 제쳐두고 말이야. 우리 서로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으, 듣자니 너 기억을 잃었다지? 그래 뭐 이렇게 된 거 알려주도록 하지. 네가 아무것도 모른 채 나타났을 때부터 이미 넌 이 쟁탈전의 흥정거리가 된 거야. 알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났고 그걸 가지려는 사람들이 여럿 몰려들었거든. 네가 눈을 뜬 후에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 그 여자아이도 포함해서. 세상은 탐욕스럽고 잔인하게도 살아있는 사람을 바둑돌처럼 취급하지. 그래서 널 친구로 생각하는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해주는 거야. 네가 마주할 일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내 성의의 표시로 말이지. 뭐야? 정확히는 너의 선택을 기대하고 있지. 내 목적은 간단해. 우리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어. 어우, 남장들을 알아가고 싶진 이 않은데. 마을을 보라고. 그리고 네가 본 진실을 나에게 알려줘. 세상에 대해 알아갈수록 너의 선택은 더 뚜렷해지지. 그리고 우리의 게임은 더욱 흥미로워질 테고. 그걸 위한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그뿐이야. 왜 우리가 가해자라고 확신하는 거지?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이 마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야? 직접 말해주면 재미없지. 방금 말했잖아. 네가 본 이야기를 내게 들려줬으면 한다고. 자, 말해봐. 네가 본 건 뭐지? 대형 의식, 인명피해 사건, 이상한 잔상. 가장 이상한 거는 잔상 쪽인 것 같은데. 벌써 거기까지 알아낸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선 무슨 일이 있었을까? 후자 쪽에 한번 둘러보고 싶은데. 역시 너도 속으론 이곳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아, 그들의 말이 맞았어. 넌 역시 특별한 사람이야. 정말 기쁜걸? 고도의 예리함과 정확한 판단력, 거기에 인간에 대한 통찰력 있는 인식까지. 그런 너한테 특별히 중요한 정보를 하나 알려줄게. 이 마을의 이야기는 간단하지 않아. 먼저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아, 무고한 소녀와 덕망 있는 촌장, 그리고 순박한 마을 사람들이지. 그러면 가장 중요한 줄거리는 뭘까? 우매한 숭배와 흔들리는 선의, 모두가 아는 거짓말과 제멋대로 빼앗은 목숨, 그리고 그 작고 특별한 존재를 죽음으로 내몬 많은 사람들. 자, 어때 방랑자? 소재는 모두 주어진 것 같은데
난 말이야, 이 마을을 알고 난 후 너의 이야기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기대돼서 미칠 것 같아. 걔는 사이코인가? 안녕, 나는 누구누구.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 온 지 벌써 2달이 지났어. 엄마 아빠를 본 지 오랜 시간이 지났어. 마을장이 나를 공식적으로 입양의 딸로 삼았어. 모두가 돌아가면서 봐주고 백가의 밥을 먹고 자랐어. 아버지가 나에게 나는 손 연못마을의 아이라고 말해. 나는 이 마을을 보호하겠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 어느 마을에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며 먹이를 찾는 자유롭고 행복한 어린 양들이 있었어. 저녁이 되면 양들은 늑대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같이 모여서 서로를 보호했지. 너 말 겁나 많구나. 사람들은 다들 우화에서 교훈과 깨달음을 얻는 걸 좋아하거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가끔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게다가 같은 이야기가 이야기꾼에 따라 전혀 다른 내용이 되기도 하잖아. 결국 사람들이 듣는 건 수많은 버전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이 교묘한 이야기 속에 있는 것처럼 말이야. 나와 금주 사이의 악연은 이 마을에서 시작됐지만 금주 영윤이 널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건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어. 솔직히 말할게요. 이 마을의 수수께끼 그닥 궁금하지 않아. 가능하다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라. 돈이 필요해. 평생 다 쓸 수 없는 돈이 필요해. 내 다리가 정말 회복됐어요. 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나한테 남겨준 재산이 있어요. 나는 그런 뭐뭐뭐로 소원을 이루고 싶지 않아요? 난 어머니가 돌아오길 바라. 나는 모모가 돌아오길 바라. 마을장의 치료를 받고 나의 몸이 정말로 강해졌는데 최근에 다시 약해지는 것 같아요. 몸에 나의 주파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을장님께 바친 뭐가 부족한 것 같아. 부탁이에요. 내 바람을 빠지 마세요. 어느 날 양치기 한 명이 마을에 찾아왔어. 양치기는 양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보호해주었고, 양들은 소원을 이루며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지. 성격이 너무 급한 거 아니야? 양치기는 양들에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줬어. 양치기에게 고개를 숙이고 꼬리를 흔들기만 하면 양들은 더 많은 풀과 안전한 보호를 받았던 거야. 일을 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었지. 그렇게 양치기는 양무리의 신이 되었고, 양들은 매일 양치기를 향해 기도하고 감사하며 존경을 표했어. 왜 그러지? 안색을 보니까 어딘가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 만약 네가 그 어린 양무리 중에 하나라면 이런 유혹과 협박을 마주한 상황에서 고개 숙여 구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래,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렇지만 지금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 양치기는 여전히 존재하고 어린 양들은 이미 이런 생활에 익숙해졌지. 그래서 그 이상적인 세계를 우리가 실현시켜야 돼.
양들은 밤낮으로 모닥불 파티를 열고 양치기가 오는 걸 반겼어. 검은 양 한 마리를 제외하고 말이지. 검은 양만이 밤마다 어린 양의 수가 줄어들고 있단 걸 깨달았어. 방랑자, 세상에 과연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고 성취할 수 있는 소망이 있을까? 없겠지. 나도 전에는 충분한 대가를 치르면 그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진정한 등가 교환은 이 세상에선 찾기 어렵더라고. 세상이란 게 원래 불공평하잖아. 동등한 보상을 받으려면 더 많은, 아주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러니까 큰 대가가 따르는 소원이 있는 사람은 소원을 빌기 전에 여러 번 고민을 해보겠지. 하지만 대가를 다른 사람이 짊어지게 할 수 있다면 다들 편하게 소원을 빌게 될 거고, 그러면서 점점 자기도 다른 사람이 바라는 소원의 대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재밌지 않아? 요컨대 이 마을 사람들은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 소원을 이뤘다는 거야? 양치기는 어린 양들에게 남들과 달리 검은 털을 가진 저 양이 무리를 줄어들게 한 범인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평소처럼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는 귀여운 어린 양들 사이에 검은 양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 양치기는 마을에 새로운 규칙을 가져왔지만 검은 양은 그 규칙을 깨버렸어. 은밀한 진실이 밝혀지자 양치기는 더 이상 어린 양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고 희생도 일어나지 않았지. 규칙을 깬 검은 양을 보고 양치기의 권위 있는 말을 들은 양들이 과연 검은 양을 어떻게 했을까?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어린 양들은 가장 무서운 악마가 계속 그들 곁에 있었다는 걸 알지 못했어. 좋아.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질 않는데? 네가 생각하는 마을의 이야기가 점점 궁금해지는걸? 너의 대답을 들은 후에 이 마을의 진상을 알려주도록 하지. 네가 생각했을 때 밤마다 어린 양을 하나둘씩 사라지게 한 건 누굴까? 다른 흰 양이 아닐까? 양치가 직접 했을까? 넌 지금 이야기를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내면의 본질까지 본 거야? 근본적으로 봤을 때 양무리가 줄어들게 만든 진짜 범인은 양치기를 묵인한 다른 흰 양들이지. 양치기는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어. 단지 한 가지 조건을 던지며 어린 양들에게 기회를 줬을 뿐. 양들에게 소원이 없었다면 어린 양들은 사라지지 않았겠지. 그들 내면의 탐욕과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모든 걸 초래한 거야. 자, 두 번째 질문. 소원 성취의 대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 이건 모르겠는데. 목숨? 아니야. 금전? 아니야. 내 생각에도 소원을 빌던 어린 양들은 매우 진지했을 거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대가라고 할 수 없겠지? 자, 마지막 질문. 검은 양은 어디로 갔을까?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천천히 고민해봐. 방랑자, 이번에는 네가 본 진실을 말해주면 좋겠어. 네가 결론 내린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아...
정황상은 1번인데 이렇게 1차원적일까? 라고 양치기가 생각한 적이 대가를 받고 소원을 들어주니까 양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검은 양을 제물로 바쳤겠죠. 정확한 추측이야. 어린 양들은 마을에서 서로를 보호하며 야생 늑대의 위협을 피했지. 그러다 양치기가 마을에 오면서 그들에게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져다주며 피난처와 먹이까지 제공해 주었어. 양치기는 점점 양무리를 다스려갔고 어린 양들은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지. 하지만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양무리에 있는 유일한 검은 양을 발견한 양치기는 검은 양에게 너의 소원을 들어줄 테니 대신 양무리에 있는 다른 양을 대가로 넘겨라 라고 말했지. 검은 양은 양치기의 제안을 거절했고 그로 인해 양무리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피난처와 먹이를 잃었어. 게다가 양무리 속의 양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었지. 양치기는 양무리에게 규칙을 깨고 양들의 실종을 일으킨 범인이 검은 양이라고 말하며 더 이상 어린 양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 어린 양들은 자신의 소원을 빌기 위해선 다른 양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들은 항상 이번에 희생될 그 양이 자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동시에 일부 어린 양은 자신이 희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들은 또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양에게 그 희생의 화살을 돌려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은 거야. 매번 겁을 먹으면서도 욕심에 눈이 멀어 새로운 소원을 빌고 그렇게 양치기의 규칙에 순응하며 살게 된 거지. 어린 양들은 계속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를 오가며 이 아름다운 평화를 지속했지. 검은 양에 의해 규칙이 깨질 때까지 말이야. 이 평화는 검은 양으로 인해 양무리와 양치기의 거래가 차단되면서 끝나버렸고 양들은 증오의 불길에 휩싸였어. 그렇게 풀밭에 남은 잿더미와 핏자국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지. 어때? 괜찮은 이야기지? 다 모르겠고 네가 말이 자, 겁나 많다는 건 이야기는 알겠어. 끝났어. 이제 마을의 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겠지? 법칙을 부수려는 검은 양, 제물로 바치게 된 소녀, 이 모든 건 그들의 자업자득이야. 반역자를 형틀에 올려놓기만 하면 양무리는 겁이 나서 또 순순히 말을 들을 테고 그걸로 원래 규칙도 계속 유지될 수 있으니까. 뭐? 그건 틀린 말이야. 나는 결코 양치기가 아니야. 나 그리고 우리는 기존의 규칙을 깬 검은 양이지. 아이씨. 참 재미있는 사람이야, 방랑자. 점점 더 마음에 드네. 그렇다면 이 검은 양이 네가 말한 것처럼 쉽게 무너져 내릴 사람인지 확인해보라고. 저런 걸 따돌렸단 말이야?
무궁무진한 혼돈에 빠져. 자, 생각해봐. 도대체 뭐가 올바른 방향인지. 어? 벌써 들킨 건가? 머리를 흔들고 눈을 깜빡거리면서 아기양 떼가 나타났다. 아기양 인형 귀엽지 않아? 검은색, 빨간색, 그리고 꽃무늬도 있어. 자, 따라올 수 있겠어? 네 발밑에 쓰러진 사람들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던 용감한 선구자들이야. 그들처럼 조급해하지 마. 실수로 떨어지면 몸이 부서질 테니까. 몸 좀 풀어볼까? 맡겨주세요. 헛점이군. 냉철하고 무자비하고. 알다시피 우리는 공통점이 너무 많아. 성급히 부정하지. 어우, 징그러. 넌 규칙을 만드는 양치기와 규칙을 깨는 검은 양 중에 어느 쪽이 되고 싶어? 만약 한 정상인이 미치광이 사이에 산다면 그는 정상인일까 아니면 미치광일까? 잘 생각해봐. 양치기는 진리의 화신이 아니야. 그가 완전히 사라지고 검은 양이 신뢰를 얻게 된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필요가 없어질 거야. 운이 없다고 생각해. 큰일 날 뻔했어. 속장, 속결. 맡겨주세요. 바람과 함께 자라라. 아야. 좀 살살해. 아. 이따 상처쯤이야. 몸 좀 풀어볼까? 이거 가까이 갔다 F키 하는 거 있지 않았나? 빛과 함께 사라져라. 햇빛의 선물. 오늘 컨디션 최고인데. 이건 어때? 집중력. 강남자. 성가시게 불기는 아, 맡겨주세요. 빵이야. 생각한 것보다 되게 쉬운데? 방랑자. 방랑자. 양양. 제가 환상을 깼어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배려에 감사해야 하는 건가? 가까이 오지 마세요. 방랑자와 둘만의 시간을 주기로 약속했던 거 아니었나? 그러면 너도 약속을 지켜줬으면 하는데 네 즉흥적인 생각만으로 남에게 패 끼치지 말고.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 필요는 없잖아. 내가 뭘 해야 하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지 정도는 알아서 구분할 수 있다고? 방랑자, 아무래도 이번 만남은 여기까지인 것 같나? 내가 말한 걸 잘 기억하길 바래. 난 그저
네가 하늘의 선물과 솔직한 거래, 천금을 건 도박 중에서 뭘 선택할지 궁금할 뿐이지만 넌 똑똑하니까 쉽게 결정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 그러면 곧 다시 만나자고. 도망가고 있어요. 쫓아갈까요? 전 괜찮아요. 고마워요. 스카의 공명 어빌리티는 이 공간 생성과 공간 이동인 것 같아요. 방금까지 폐쇄된 공간에 갇혀 있었지만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늦어서 미안해요. 환상을 깨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얘는 왜 여기까지 온 거죠? 이렇게 생생한 감정을 표현하는 잔상은 처음 봐요. 그런데 얘가 오빠라고 부르는 게 설마... 스카? 그럴 수 있죠. 스카도 여기 왔었으니까요. 그보다는 방랑자, 아까 제가 없을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역시 그 의식을 확인해야 진실을 알 수 있겠네요. 우화 형식으로 자신의 이념과 입장을 미화하는 걸 보니 확실히 정신 나간 사람답네요. 스카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려면 의식이 있었던 장소를 먼저 찾아야 해요. 왜 그래요? 이중 잔상 주파수의 파동 흔적. 그렇군요. 바람의 숨결로 확인했어요. 가죠. 남쪽? 망고스틴 유통 경로. 문제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대인이 예상하신 대로 스카는 그들을 해치지 않았어요. 네. 저도 말씀하신 대로 나서지 않고 지켜봤어요. 그쪽은 어떠세요?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임대인. 참, 방랑자. 전에 찾은 반쪽짜리 나무패를 꺼내주실래요? 역시 맞네요. 이쪽에서 같은 기운이 감지돼요. 절 따라오세요. 효과가 있었으면. 이 아래인데. 나무패의 반쪽. 여기에 맞을 것 같아요. 파손된 오른쪽 나무패. 완전한 나무패. 낙뎀 있나? 없는 것 같죠? 봐요. 물이 빠지고 있어요. 동굴로 진입. 이 밑에 이런 공간이 있다니 이상해요. 분명 물 아래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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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물 그래요, 많이 아래인데 이상해요. 이렇게 건조하고 물자국도 없을 수가. 심지어 식물도 잘 자라고 있어요. 설마 이것도 스카가 벌인 짓일까요? 그의 어빌리티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드디어 필드보스인가? 이 나무 정말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서 오히려 좀 기이한 느낌이 들어요. 살려줘. 살려줘요. 저희에게 여기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알려주는 걸까요?
뭐야? 돌석상인데? 어디 간 거지? 아, 여기 일기가 있어요. 오늘 집에 이상한 형이 왔어. 양아버지가 데려온 잔상들? 분명히 잘못됐어. 일기의 끝에는 낯선 필적으로 남겨진 한마디가 있었다. 보아하니 너는 행운이 많은 것 같아. 마지막까지 그 소녀는 마을 사람들이 구원받기만을 바라며 기도했어. 그 희생이 그 잔상은 소녀의 소원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남겨진 거겠죠. 여긴 너무 추운 것 같아요. 먼저 돌아가도 될까요? 미안해요, 방랑자. 저 아래에 있는 게 너무 불편해서요. 저곳의 바람은 멈춰있지만 여전히 많은 감정과 메시지를 저한테 전해주고 있어요. 소원을 빌 때의 희망, 분노, 절망, 그리고 그 일기에 담긴 깊은 슬픔과 그리움까지도요. 일기의 주인은 무엇을 그리워하고 있었을까요? 평화로웠던 지난날의 삶일까요? 아니면 가족일까요? 미안해요. 또 저만의 세계에 빠졌네요. 다시는 금주에서 이런 일이 없게 만들고 싶지만 전 아직 그럴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야기군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싶어요. 세상의 모든 비극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 주변의 비명은 막고 싶어요. 정말요? 고마워요, 방랑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원망하고 후회한다고 해도 소용없겠죠. 돌아가면 여기서 발생한 사건과 얻은 단서를 정리해서 보고할게요. 네, 우리 함께 돌아가요. 일장 3막 완료. 오늘 방송 여기까지.